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이어서, 넘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넘파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쉐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는데, 10분 안에 좀 봐야 될 게 많거든요. 예, 저는 일단 10분 안에 보지만 받아서 실제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이제 다른 말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예, 보시면 일단 numpy 2D 타입은 요겁니다. 지금 요런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걸 리쉐입 하는데 마이너스 1의 이하라고 했죠. 앞쪽에서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마이너스 1은 배열의 어떤 슬라이싱을 할 때는 제일 마지막을 얘기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자, 이런 식으로 리쉐입을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ny의 의미입니다. any. 자, 그럼 일단 얘도 계산할 때 제일 오른쪽부터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일 안쪽은 두 개씩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씩 들어가는 다발을 만들어라는 얘기고, 두 개씩 들어가는데, 근데 이 두 개씩 만들면 데이터는 원래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개씩 만드는데, 그럼 다발이 막 더 생길 거잖아요. 더 생기는 것은 나는 신경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any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얘가 10개니까요. 여기에 그러면 대신 마이너스 1 대신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에 10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예, 똑같이 계산이 되고요. 얘를 만약에 당연히 11이라고 적으면 오류가 나겠죠. 예, 11,2 쉐입 형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인 거죠. 그죠? 11까지 만들어낼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더인데요. 오더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가 많은데 C가 디폴트 타입입니다. 얘를 안 적어주면 디폴트로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안쪽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0.36, 0.52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하는 요 형식이 C 오더고요. F 오더는 뭐냐 하면 가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부터 채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세로부터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로로 데이터를 채워 나가는 거고 0.36하고 그 다음에 0.5가 채워집니다. 0.36에 0.5, 0.58, 0.58, 0.47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로 쫙 채워져 나가다가 보면 0.94, 0.38, 0.94, 0.38까지 오면 그 다음에 0.98은 옆에 적히죠. 그래서 0.36에 0.98이 나오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F 오더는 세로부터 채우면서 방향도 세로로, 그 다음에 C는 가로부터 채우면서 방향도 가로로 잘라내서 쉐입을 만들어내는 게 리쉐입이고요. 그 다음에 3D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요. 주로 3D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넓어졌을 때 쉐입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스퀴즈 시킨다라는 건데, 스퀴즈라는 명령어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퀴즈 이렇게 짜낸다는, 그러니까 이게 찌부러뜨린다는 얘기잖아요. 차원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3차원이었던 거를 2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4, 20개. 그러니까 요 차원들을 다 찌부러뜨려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고 이것들의 다발이 몇 개가 생기든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당연히 다발은 3개가 생기겠죠. 어쨌든 요렇게 찌부러뜨리고 요거 스퀴즈 시키고 요거 스퀴즈 시켜라 라고 할 때 스퀴즈 대신에 리쉐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리쉐입 할 때 얘는 뭐냐면 3D를 리쉐입 하는데 12,5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D에서 마이너스 1이 5. 자, 5인데 이거는 똑같죠? 3D인데 앞쪽에서 보셨던 요 3D 데이터잖아요. 3D 데이터인데 그대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5면 어떻게 되나요? 안쪽부터죠, 안쪽부터.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뒤에 옵션이 없죠. 뒤에 리쉐입의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얘는 C 형식으로 넘어가겠죠. F 형식이 아니고 C 형식으로 잘려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0.38 664355 38664355 네, 요렇게 잘려지고 요런 다발을 1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게 원래는 3,4,5짜리 쉐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4를
스퀴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짜리를 만들겠다는 얘기. 예, 아니죠. 3,4,5였으니까 3, 4, 12. 12,5짜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스퀴즈 시켜서.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을 적어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걸까요? 자, 2D. 자, 2D는 이런 형식인데, 자, 요게 나중에 보면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 오퍼레이션에서 컴퓨터에서 설명드릴 건데, 요게 왜 사용되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원하드 인코딩을 보면 오퍼레이션은 이해가 돼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쓰느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원하드 인코딩을 만드느냐인데, 요거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뒤에 가서 제가 왜 원핫을 자꾸 얘기하는지 뒤에 가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넘파이 가지고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원래 데이터는 이건데 이 뒤에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도 아니고 그냥 바로 배열을 적은 다음에 반드시 어레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어떤 거로 생각이 드세요? 한번 보세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0.5, 0.57, 0.38, 0.5, 0.57, 0.38, 0.97. 예, 그래서 1. 그 다음에는 2가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 그래서 58, 77. 그 다음에 다시 1. 그죠? 다시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0번째를 3번 적어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변수명을 셀렉터라고 적은 이유는 아시겠죠? 셀렉터 또는 필터라고 저는 주로 이제 변수명을 적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영역들을 쭉 뽑아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슬라이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이런 연산이 넘파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슬라이싱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컴퓨트 해보겠습니다. 다른 연산을 해볼게요. 넘파이가 이건데 요 데이터인데요. 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맥스 값을 가져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파이에서. 그러면 맥스 값을 가져오면 이 중에서 이게 아마 지금 보면 0.97, 77, 97이 제일 높네요. 그죠? 이 97인지 97인지 소수점 두째 자리부터 제가 잘랐죠. 이 자르는 거는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옵션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디 갔죠? 요거. 제가 요거를 한 5자리까지로 바꿔볼게요. 5자리로 바꾸고, 얘를 실행시키면, 5자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고, 컴퓨터 쪽에, 얘를 해보면, 이렇게 좀 보기 싫어져가지고 제가 5자리 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0.980, 아까 보면 여기 이게 0.9, 얘도 97이었고, 그죠? 근데 얘는 967, 얘는 9748.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0.98032, 0.98032 얘네요, 그죠? 0.98032. 이 데이터가 맥스 값이다라는 맥스 값을 가지고 와주는 거. 그 다음에 민 값을 가져오라고 하면 똑같이 이 데이터 안에서 민 값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기가 싫으니까요.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기가 힘들면. 그래서 얘를 다시 2자리로 바꿔놓겠습니다. 바꿔놓고 다시 보면 그렇게 해서 맥스 값과 민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그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그맥스가 뭐냐면 이게 아그맥스, 아그민은 뭐냐면 이게 뒤쪽에서 러닝할 때 사용되고 특히 저쪽 enforcement learning 있죠. 그러니까 enforcement learning 뭐죠? 강화학습. 강화학습 할 때 여기 보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자, 일단 연산만 보시죠. 오퍼레이션만 보시면 numpy argmax에서 np2d에서 하면 아까 맥스 값 뽑으라 그러면 숫자를 뽑아주는데요. 그럼 이 맥스 값이 있는 인덱스 값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arg를 가져오라는 얘기고, 그러면 12번째라는 얘기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가 지금 맥스 값이라는 얘기고요. 12, 13, 14, 15, 16, 17, 18. 18 여기가 0.02 이 부분이 최소 값이 있는 인덱스 값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인덱스 값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맥스인데 이거는 이제 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넘파이 판다스 할 때도 이게 헷갈려요. 축이라고 주고 엑시스라고 주고 0 주느냐 1 주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마다 0은 뭐고 1은 뭐고 막 헷갈려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어쨌든 제일 오른쪽 끝쪽이 가장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어차피 2D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2차원 형식처럼 보이죠. 그러면 엑시스가 1이라고 하면 제일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라이트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면 어디예요? 제일 안쪽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 맥스 값을 뽑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봅니다. 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봐서 엑시스를 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서 그러면 이 데이터 안에서는 맥스 값이 0.94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에서 맥스 값은 0.97인 것 같네요. 0.97, 0.98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죠. 맥스 했을 때는 1개밖에 나오지 않지만 엑시스 축을 줘버리면 그 축 안에서 가장 맥스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엑시스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65, 5847 중에서 58이 제일 높네요. 0.58. 그 다음에 얘도 0.73이 제일 높네요. 0.73.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얘는 총 5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얘는 총 4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엑시스는 그렇게 해서 축을 주는 겁니다. 0이기 때문에 제곱 안쪽이 아니고 이 안쪽 다발을 가지고 있는 그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0번. 3차원이 됐을 땐 또 달라지겠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배열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numPy에서 average라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는 reduce mean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reduce mean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numpy 2D에서 0.50이 나오고 얘도 똑같이 0.509 두 개의 값이 똑같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든 numpy를 이용하든 요 메서드가 틀릴 뿐이지 둘 다 이렇게 평균을 전체 데이터 안에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썸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합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엑시스 축을 줬기 때문에 축별로 이렇게 합을 구해낼 수도 있다. 이건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where라는 게 참 요긴하게 쓰여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numpy 2D 형식에 where하고 0.5 이상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배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0,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numpy 2D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현재 numpy 2D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0.5보다 큰 놈은 0,1이라는 거예요. 즉 0,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1번을 얘기하죠. 그러면 1번 0.5이죠. 그죠? 그 다음에 0,2번 2번이 오른쪽이잖아요. 안쪽 걸 얘기하죠. 2번. 그래서 0, 1, 2번 0.94 그죠? 그래서 이 영역들을 찾아낼 때 이렇게 사용하면 나오고 where를 사용하면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프리딕션을 할 때 쓰는데 여기까지 가면 좀 힘드니까 일단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고 나중에 실제로 써먹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얘 말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where라고 하고 뒤에 이 아규먼트 두 개를 더 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 안에서 이렇게 위치만 찾지 말고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치를 찾지 말고 그 안에 값들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0.5보다 큰 게 참이면 1을 적고 false면 0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false죠. 그래서 0이 적히고요. 얘는 0.5보다 크죠. 참이니까 1이 적히고요.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뭐 3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이거의 참인 곳들만 다 3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마스크 오프가 돼버리죠. 뭐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게 where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그 펑션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길어지더라도 뒤에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게 얘를 또 잘라서 동영상으로 만들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자르겠습니다. 동영상 길다고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요. 자르겠습니다. 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